완전히 찼네요. 땡아 땡아 땡아. 화가 나니까 손바닥.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엊그저께 했던 베이징 올림픽의 쇼트트랙 경기 보고 화나신 영순이 분들 정말 많으시죠? 중국 선수보다 앞서가기만 하면 실격을 선언하는 심판진들을 향해 세계 각국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올림픽 보다가 먹던 치킨을 그대로 던져버릴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중국의 이런 치사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8년 열렸던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보도에 집중력을 요구하는 양궁 경기에서 관객들이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켜 한국 선수들을 방해. 같은 해 열렸던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는 종료를 9초 남기고 의도적으로 파울을 선언, 역전의 실마리조차 앗아가 버렸다고 하죠. 이런 견제는 특히나 중국이 강세를 보이다가 우리나라에게 그 자리를 뺏긴 쇼트트랙에서 더욱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심판도 관객도 아니라 선수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한국의 쇼트트랙 금메달을 강탈해간 반칙 왕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쟤들은 자존심도 없나? 오늘은 한국의 금메달 강탈해버린 중국 쇼트트랙 선수 탑 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리자쥔. 다른 쟁쟁한 선수들을 한 바퀴 반이나 앞지르는 분노의 질주라는 영상으로 너무나 익숙한 쇼트트랙 선수가 있죠. 전성기에는 세계 종합 랭킹 1위를 자랑하며 전무후무한 6관왕을 차지한 김동성 선수입니다. 처음으로 참가한 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리자쥔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두 사람의 악연은 시작됐는데요. 그들이 다시 한번 만난 2000년 세계선수권 대회. 코너를 돌던 김동성 선수와 리자쥔이 충돌에 넘어지는 와중에 리자쥔은 그대로 발을 뻗어 김동성 선수에게 상처를 크게 입혔죠. 사과 한마디 없이 쳐다보지도 않고 유유히 떠나는 그의 모습은 말 그대로 악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악연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까지 이어졌는데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준결승까지 진출한 김동성 선수. 어찌나 압도적이었는지 반칙이라도 쓰지 않는 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반칙이라도 쓰지 않으면? 설마? 김동성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리자쥔을 추월하려 할 때 왼팔을 쭉 뻗어 김동성 선수를 붙잡는 리자쥔. 리자쥔의 명백한 반칙이지만 심판은 이 모든 상황을 못 본 척 넘어가 버렸고, 그렇게 김동성 선수는 준결승에서 억울하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김동성 선수 없이 펼쳐진 결승전은 더욱 가관이었는데요. 치열한 결승전 도중 리자쥔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안톤 오노에게 거친 몸싸움을 걸어 중심을 잃게 했고, 중심을 잃고 쓰러진 안톤 오노가 안현수 선수의 발목을 잡으면서 앞서 달리던 4명이 모조리 뒤엉켜 쓰러진 것이죠. 그 사이에 한참 뒤처져 있던 호주의 브래드버리 선수가 1위로 유유히 들어오는 올림픽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역대급 장면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리자쥔은 실격 판정을 받았지만 너무나 열심히 달렸던 우리나라 선수들도 메달을 획득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본인이 못해서 김동성 선수에게 메달 뺏겨놓고 두고두고 비열한 방식으로 한국을 방해한 리자쥔. 진짜 쫌팽이 그 자체네요. 2위 왕멍. 2000년대에 쇼트트랙계를 호령했던 한 중국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왕멍. 2002년 대표팀에 승선한 이후로 세계대회에서만 27번이나 우승한 아주 대단한 선수였죠. 뛰어난 쇼트트랙 실력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그녀지만 본인 역량의 내리막길이 시작된 2010년대부터 보는 시청자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더티 플레이를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그녀와 본격적인 악연을 맺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한국의 박승희 선수였습니다. 박승희 선수가 2010년 왕멍의 세계선수권 대회 3관왕을 저지한 것을 계기로 급격히 기량이 늘어 왕멍의 주 종목이었던 500m의 자리까지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사건은 2013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발생했죠. 많은 점수가 걸린 3000m 슈퍼파이널을 앞두고 왕멍과 박승희의 종합점수는 고작 1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던 상황. 체력이 떨어져 장거리에서 약점을 보이던 왕멍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박승희 선수가 점수를 따라잡고 역전할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시작되고 이제 박승희 선수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끝인 상황인데, 아니 이
이게 뭐죠? 만화에서나 볼 법한 몸통 박치기를 갑자기 박승희 선수에게 시전하는 왕멍. 어찌나 세게 부딪혔는지 멀리 튕겨져 나간 박승희 선수는 결국 앞서 나가지 못하고 6위에 머물렀는데요. 왕멍은 실격 처리됐지만 6위로 들어온 박승희 선수는 왕멍과의 점수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왕멍이 최종 우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당시의 시상식에서 관중은 박수를 치지 않는가 하면 다른 선수들은 박승희 선수를 찾아가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위로해주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대놓고 더티플레이를 했는지 알 수 있죠? 왕멍은 그 뒤로도 대회마다 사사건건 박승희 선수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내 팬들을 분통이 터지게 했는데요. 하늘도 그런 그녀의 태도를 참지 못했던 것일까요? 결국 그녀는 이듬해 훈련 도중 수술을 해야 하는 큰 부상을 입었고 다시는 선수로 복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상 입은 선수가 안타깝긴 무슨, 다시는 이런 선수를 안 봐도 되는 게 너무나 다행이네요. 1위 판커신. 앞서 소개해드린 왕멍이 은퇴하고 그 후계자로 손꼽히는 선수가 등장했죠.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 판커신. 왕멍의 후계자답게 실력뿐 아니라 더티플레이까지 이어받아 이미 쇼트트랙계에서는 반칙 왕으로 그 악명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미 왕멍을 뛰어넘은 후계자가 된 것 같습니다. 2013 세계선수권 1000m에서는 박승희 선수에게 몸통 박치기를 시전해 실격시키는가 하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1000m 결승에서는 박승희 선수의 다리를 잡아채려는 판커신의 시도가 실패로 무산되기도 했죠. 어째서인지는 몰라도 이때부터 판커신은 내가 실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탈락시키겠다 식의 물귀신 반칙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2016년 세계선수권에서는 최민정 선수를 밀치려고 시도하다 오히려 본인이 미끄러지는가 하면 이듬해 쇼트트랙 월드컵에서는 최민정 선수를 미는데 성공할 뿐만 아니라 실격까지 시켜버렸죠. 번번이 한국 선수들의 회방을 놓던 판커신은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500m 결승전에서 심석희 선수의 오른쪽 정강이를 붙잡고 코까지 가격하는 지독한 반칙을 선보였습니다. 결국 판커신과 심석희 선수 모두 실격 처리 당하고 다른 중국 선수가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따가게 됐죠.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도 그녀의 반칙은 이어졌는데요. 그것도 500m 준결승, 3000m 계주 결승전 2번씩이나 나쁜 손은 기본에 수틀리면 주특기인 몸통 박치기까지 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경기를 하러 온 건지 반칙을 하러 온 건지, 심지어 판커신은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공정할 것이다 라며 불만을 쏟아냈죠. 그리고 엊그저께는 무려 스케이팅 중에 장애물을 앞 선수에게 던지는 반칙까지 시전해 버렸는데요. 심지어는 그런 반칙을 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으니 참 공정한 올림픽이다, 그죠? 너무나 당당하게 반칙을 시전하는 판커신이나 그런 그녀를 자국의 영웅으로 밀어주는 중국이나 참 그나물의 그 밥인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베이징 올림픽이지만 쇼트트랙을 비롯해 알파인 스키, 루지 등 각종 종목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기장 관리가 되지 않을 뿐더러 중국 선수들의 성적을 위해 비열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관중, 심판, 선수들이 모두 이용해가면서 금메달을 따놓고는 마치 자신의 힘으로 금메달을 딴 것처럼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이기는구나 싶어 비웃음이 나다가도 4년간 고생한 선수들의 노력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제라도 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